안녕하세요. 함께 토지의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실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해석 사례가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1년 됐네요. 최근에 정리를 했는데 이 농지민원 사례집에 있는 20여 가지 이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면서 하나씩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고 양도 많습니다. 근데 한 번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이 뭐고 산출하는 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소할 경우, 그다음 환급하거나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농업은 주택에 이 농지보전부담금 있는지, 감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말체험 용량 주택 부지도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지보전부담금 실무 사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지적 제조사를 인해서 농지 전용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농지의 보전부담금을 추가 납부 환급받아야 하는지, 그렇죠? 그건 당연히 얘기했죠.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추가를 내야 되고 감소하면 당연히 환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 제조사를 인해서 농지의 면적 경계가 변경된 경우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 납부하고 환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목상으로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전용 시에는 농지를 바꾼 거죠. 농지 보전 부담금이 대상이냐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됐습니까? 농지법상 농지 그 뭡니까? 전답 과수원이 농지법상 농지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실전 투자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3년 이상 끊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3년 이상 연속 계속해서 농지로 활용하고 있으면 3년 이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으면 이거는 농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여기 창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만큼은 뭐라고 해요? 농지로 계속 썼어. 3년 이상. 이건 농지일 수 있다는 것, 농지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히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라는 것이 농지법의 2조에 보면 농지란 던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던답 과수원 말고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인세 식물 개배대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입니다. 따라서 지목상은 염전인데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화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입니다. 그때는 타목도를 이용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감면은 받을 수 있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받은 한 개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되나? 이건 면적을 단위로 따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면적 단위로 따집니다. 그래서 전용된 농지의 면적 여기 나오죠. 경계, 위치, 감면 요건에 변경 사항이 없으면 이건 다시 정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농지 전용 허가받은 한 개의 필지를 분할하여 두 개의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전용된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감면 요건에 변경 사항이 없으면 변경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개의 필지를 분할하고 각각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 전용 변경 허가를 통해 기존 허가 면적을 분할된 필지만큼 축소하고 축소를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는 신규로 신청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4번에 또 3번 있죠.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요게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 농지법 시행인 이전 2006년 1월 21일에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여 시행을 이은 2006년 1월 23일에 허가를 받았을 경우 농지 보전 부담 부과 기준은 어떠냐?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편이 2006년 1월 22일 날 시행. 이전에는 농조성부가 기준을 적용했어요. 이게 농조성비, 이게 실전에서는 뭐 잘 나오지 않은데 그래도 올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개편됐고, 이 법 시행일은 2006년 1월 22일 이후 농전혀 신청, 농지 전혀 신고된 경우에는 이 농지 보전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난 얘기니까 참고를 보시면 되겠죠. 개정된 거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개정농지법 있었죠.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개정농지법 시행 이전인 2006년 1월 20일에 농전혀 허가 신청하여 시행 이주인 2016년 1월 21일에 허가를 받았을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 국가 기준은, 그렇죠? 농지 전혀 허가일은 2016년 1월 22일이지만 부담금의 부과는 동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농지 전혀 허가일이 기준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그러니까 2024년 얘기인데 이거 우리하고 지금은 해당 사항 없겠죠. 없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 보니까 농농, 국어, 제방 등 개별 공시지가 없는 농지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공시지가 업무 담당 부서에다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의뢰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의뢰해서 받아야 합니다. 없는 경우는 그 공시지가를 주세요 하는 거죠. 이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면적부터 선정하고 있습니다. 없을 경우는 결정 공시를 의뢰해서 부담금을 납부한 통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없겠죠. 이렇게 있고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해 납부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시면 정리하면은 산업단지 시설용지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이제 큰 게 상관없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두 번째가 뭐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개인이 2천만 원, 농법인 같은 4천만 원이신 경우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분할 가능한 경우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뭐 다른 이거는 정부,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부죠. 뭐 사업 수행자가 뭐 이렇게 뭐 환지 방식의 하나 뭐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관광 개발 사업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경우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는 투자자한테 이게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납부 요건은 분할 신청 다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관할청에 승인을 그냥 무조건 내는 게 아니죠. 사전 납부는 내야 되는데 신고 전에 미리, 그러니까 신고 전에 미리 납부하고 4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분할 납부가 취소된 경우 다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재승인은 당연히 안 되겠죠. 고가가 하는 일이니까 취소된 경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재승인은 안 된다. 이건 별 내용은 아니겠죠. 8번에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 그러니까 그 얘기 뭡니까? 여기 농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주택이고 또 다른 시설 서로가 틀려. 이럴 때 부과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전체 농지에 비해서 전체 시설 면적 대비 각각의 이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면적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각각을 더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좀 더. 동일 부지 안에, 좀 지우고, 동일 부지 안에 감면 비율을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서 그 시설별 농지 전용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상식에 따라서 각각의 각 시설 농지 전용 면적을 본다. 그래서 전체 농지 전용 면적에서 각각, 그렇죠? 각각 예를 들어 볼까요? 자세히 볼게요. 위 산출식에 의해 한정된 농지 전용 면적만큼 각 시설별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적용 예죠. 1000평방미터 부지입니다. 건폐 20%에 50% 감면되는 A시설로 80, 감면 안 되는 B시설 120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20%니까 공시지가는 10,000, 지금부터는 10,000원이네요. 똑같이 A시설은
80을 200평방미터를 200평방미터 건폐율이 20%지 않습니까? 이거 1000평방미터에 맞죠? 건폐율이 20%니까 200평방미터를 지으시는 거죠. 지으시는 거죠. 건폐율을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200평방미터당 80이 뭡니까? 요거죠. 시설. 1000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0면적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따지면 400평방미터죠. 요게 400평방미터. 그러면 곱하기 만원. 그 공시지가가 3만원, 만원이라고 했으니까 30% 하면은 그다음에 감면되는 게 50% 감면되는 거는 요거 감면되는 거 50%. 그래서 감면되니까 요거. 그다음에 B시설은 감면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200에서 120 전용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평방미터 중에서 80 전용하고 120 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은 600, 그러니까 400하고 600 나눠지겠죠. 곱하면 30%. 이건 감면된 게 없죠. 180만 원. 합치면은 240만 원.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예시죠. 각각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요번에는 이제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 수행자로 수행하는 사업의 농지보존부담 감면 기준은 역시 각자 사업구역의 범위와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며 전용하려는 농지, 사업수행자, 종류에 따라서 감면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사업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각 사업 수행자별로 따로따로 거죠. 전용하려는 농지별 사업 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감면을 감택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면 특정할 수 없으면 감면 충족 요건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농지보존부담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역시 다른 건 잘 몰라도 각각의 구분되면은 각각을 적용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택지개발 사업자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 학교 용지 중 의무적으로 유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 용지에 대해서 농지보존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이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11번에 보겠습니다. 오리나 닭 등 부화장을 양계장 등 축사부지가 아닌 곳에 축사부지가 아닌 곳이죠. 단독 설치한 곳은 대상이 되냐?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양계장 등과 같은 축사 부지에 설치한 부화장은 농지 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지만 농지니까 부화장만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니 부화장만 설치하는 거 허가를 받아야죠. 이거는 이거는 축사의 부지 농지니까. 근데 또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의 보관시설, 축산 부화에 직접 사용한 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존부담 감면 대상이 되나 일반 부화장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보관시설이나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번에 이제 그것도 중요한 또 나왔네요. 농지를 산림으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존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농지를 산림으로 전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을까요? 공시지가가 더 낮아지는 건데 뭐 간다고 치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산사태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한 농지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안에 농지보존부담 감면이 가능하다. 저는 이런 케이스는 못 봤습니다. 한번 어떤 거냐면 농지를 산림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며 다른 법령에 정한 거는 개발 행위와 같은 대상이 될 경우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 산림을 전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농지보존부담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있을까요? 농지가 공시지가가 산림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데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렇죠? 또 뭐라 그럽니까? 납부를 해야 된대. 감면이라고 했죠? 가능이라고 했죠?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경우는 농지를 산으로 바꾼다? 이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만 보면 요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면이 된다. 어떤 경우입니까?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 이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 일부가 국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감면이 된다. 같이 있으면은 감면이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산속에 영불농지가 있어요. 영불농지. 농지가 있을 수 있죠. 예전에 화전답이라도 화전면이시던 묵다, 뭐 이렇게 화전답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임야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전답이야. 전체가 다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가 임야고. 그런 경우는 이거 바꿀 수 있겠죠? 근데도 뭡니까? 감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 인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 일부가 국어 하천 도로이고 그 외에는 산림은 되어 있는 농지여서 농지 요런 것만 산림이 없어 경제적인 농지, 그 다음에 연접한 농지여서 농지가 계속 이용될 경우 복구가 얻은 농지, 이런 경우는 감면이 된다 알겠죠? 감면은 얼마 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농지에서 뭐 자산이 이 안에 지금 가치는 그게 그건가요?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뭐 빨리 이런 영불농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도입해서 산림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랬습니다. 이건 농지로 볼 수 없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하나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가 많이 접할 수가 어렵죠. 자산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이거 하더니 하나 팔고 나오는 게 낫겠죠. 뭐 이렇게 억지로 산으로 바꿉니까? 그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만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13번. 공장 설립 변경 허가를 통하여 총 부지 면적 중 준보증 산지 면적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납부한 농지 보전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총 부지 면적이 준보증 산지가 면적이 50% 초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했냐? 일단 환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있죠? 환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총 면적 중 준보증 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소는 감면이 됩니다.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보증 산지가 50%가 넘어가고 이런 거를 할 때는 뭐 합니까? 예,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요건 많이 하겠죠. 요거 3번, 4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많이 하겠죠. 이거 취도를 해보겠죠. 이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환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뭐라고 됐습니까?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 용지 조성 사업은 농지 전용 변경 협의를 통해서 그 부지의 총 면적 중 준본 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감면 대상으로 기납부한 농지 보전 부담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야 개발할 때, 임야 개발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공장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된다는 거, 이것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보면은 기부 체납되는 공공용 시설은 농지 보전 부담 감면되지. 이건 뭐 기부 체납이니까 뭐보다 되니까 감면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거는 한번 보는 용도니까 무상으로 증여하라고 설치한 시설 용지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면 받을 수 뭐 있다. 근데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건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보시는 내용은 아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공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여건과 감면 대상 결정 절차는 해당 법률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농지 보전 부담 감면 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은 늘 확인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소기업 이런 경우를 한다. 그래서 절차는 어떻습니까? 공장 설립을 승인한 부서에서 농전용 허가 등의 통지에 따라서 그 승인 내용을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담당 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부과될지 감면인지 결정합니다. 그러면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요게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거 대상 연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16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보겠습니다. 창업 공장으로부터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감면받은 시설을 조금 전에 공장받았습니다. 그때 임대할 경우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되겠죠? 이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은 실수요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임대한 경우는 역시 납부해야 되는 거죠. 토해내야 되는 거죠. 공장 설립 후 5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는 제재배시 임대업으로 용도 변경한 것을 보아 임대업으로 바뀐 거잖아. 원래 실수요자에서 임대를 바꾼 거죠. 그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공장 설립 후 감면 받았는데 5년 요건을 안 채워가지고 토해내신 경우를 종종 받습니다. 종종 받습니다. 농지 전원 목적에 사용되어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며, 농지 보존 부담금이 감면된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를 낮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납부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 변경하면 전용을 하잖아요. 알겠죠? 5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그 실전반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 변경 승인을 받는 건 둘째 받는다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막대한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낭패 보신 분은 꽤 많습니다. 이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창고를 농지 전용하는데 이걸 뭐 대여로 이제 바꾼다, 음식점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엔 농지였는데 창고를 바꿨어. 근데 이거를 창고를 바꾸고 5년 지나고 바꿨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3년 만에 대여를 바꿨어. 그러면은 뭐랍니까?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례 중에, 실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창업기업이 설치하는 공장은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제조 영업을 승인을 받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하나여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감면하므로 농지 전용 목적 사업 완료 5년 이내에 공장을 임대하라는 경우는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보아 용도 변경 승인이 대상이 된다. 이제 그에 따른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임대하여 적발될 경우는 감면받은 농지 보존 부담금의 가상금, 중가상금까지 함께 부담됨으로써 공장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알겠죠? 이 내용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런 케이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모르고 하신 분도 꽤 있어요.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게요. 그냥 적발되지 않고 되겠지. 적발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이 공장이 뭐 100평, 200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3,000평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존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뭐 억대가 넘어가는 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17번.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감면받은 시설을 농지 전용으로 매매할 경우 다시 납부해야 되나? 감면받은 시설을 농지 전용으로. 그렇죠? 역시 뭐가 나옵니까? 5년입니다. 이렇게 농지 전용 목적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매매했어요. 그럼 감면 요인이 이제 바뀌었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지 전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 허가 5년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매매로 인해서 해당 시설 용도가 변경되거나 업종이 바뀌거나 농지 보존 부담금 감면율을 다른 경우에 해당되면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며 해당하면 적용되는 거죠. 농지 보존 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를 낮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른 농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이때 매도자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매도해야 되지만,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으로써 누가 매수인이 용도 변경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농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농지 민원 사례집에서 담당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칫하면 이게 뭐가 되죠? 대형 중개사고죠.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인이 계약서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큰 대형 사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는 뭡니까?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농지 부담을 납부한 후에 매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미 매매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됐어요. 잔금이 되죠. 소유권이 변경됐어요. 그때는 매수인이에요. 포괄적 승계니까 농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전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한 용도 변경 또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건축물 또는 등재한 날, 그 밖에 농지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해서 5년입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건축물 대장을 많이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필증은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 등재된 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전용 목적 완료 후 5년 이내에 매매하라는 경우 위사항에 유의해서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5년의 기간은 전용 목적에 맞게 사용된 기간만 포함되면서 해당 지자체 승인 없이 위법하게 용도 변경해서 사용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됐습니다. 중간에 걸리면 안 되는 거지. 진짜 5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요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실전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는 그래서 용도 변경, 농지 용도 변경은 5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화가 5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더 중요하죠. 앞서도 5년도 중요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이제 바뀌어야겠죠. 그때 농지 보존 부담금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지 보존 부담금 누가 냈죠? 경매 당한 분이 냈죠. 권리 승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냐? 매각 허가 결정서, 매각 대금, 잔금이죠. 납부 서류, 판결문, 조정물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 그럼 뭐예요? 권리 승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농지 전용 변경 허가서를 받아야 되면서 농지 보존 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승계죠.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농지에 대한 농지 보존 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매각 허가 결정서, 또 매각 대금 납부 서류, 또는 판결문, 판결 조정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되는 거죠. 다만 낙찰자가 농지 전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업인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거는 농진구는 원래 농업인 주택은 누가 짓는 거죠? 농업인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사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기준을 낙찰 못 받는 거죠. 얘는 종전 수허가자에게 종전의 수허가자에서 청물차 이행 허가 취소, 농지 보전 부담금 환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감면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원래 수허가자한테 처음에 받은 사람, 이 사람 돌려줘야 되고요. 낙찰자는 해당 부지를 농지를 원상 회복하고 농업인이 아니니까 농업 경영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규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농업인 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농업인 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참고로 명의 변경 등의 제약이 없음에도 낙찰자가 전용 목적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 낙찰자 명의로 농지 전용 변경 허가를 취소하여서 환급을 관합니다. 이것도 있죠. 만약에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농업인이에요. 이번에는 명의 변경 등의 제약이 없어요. 이번에는 농업이니까 낙찰자가 전용 목적 사업에 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데 나는 그대로 농지를 쓰겠다. 낙찰자 명으로 농지 전용 변경 허가 후 취소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찰자한테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실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경매에서 많이 보니까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이제 안 하는 거죠. 환급 절차. 이런 경우는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더 많이 난 거, 목적 사업 완료되기 전에 취소됐어요. 어떤 이유로? 그것 때는 그 해직으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면 된다. 이게 환급하면 이제 농지 전용 허가 안 했잖아요. 농지 전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보존부담은 당연히 환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러니까 주된 목적의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 보존부담금 환급 여부와 환급 기준은 주 인허가가 취소일 기준으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죄 처리된다고 합니다. 통상 무죄되는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적, 보충적 인허가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상실하게 되면 의뢰된 인허가 또한 당연히 상실되어야 된다고 법제처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된 경우는 같이 취소가 됨으로써 환급 당연히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민원 사례 2023년의 내용을 추출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최근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인데, 그래도 실전에서 많이 내용이니까 자주 보면서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숙지할 내용이 몇 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같은 게 2번 같은 경우 숙지를 해야 되겠죠? 요거 현재 농지법상 농업인 경우는 부과 대상이다. 이거 숙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2번은 숙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쭉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예전 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없는 경우 5번 있죠? 5번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번 있고, 그 다음에 그 분할 납부하시는 경우는 뭐 크게 없는데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신청하고 다른 경우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8번 같은 경우 8번 이것도 다른 경우 계산하는 방법을 쭉 했었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했었습니다. 계산 방법 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 나눠서 하는 거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12분 같은 경우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환급 가능합니다 나오고, 감면 가능하다 나왔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6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16번. 이게 5년, 이 변경허가 5년, 조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17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농지 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은 걸 따질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8번 경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민원 사례집에서 다 이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해서 실전 사례, 실무 사례를 가지고 전부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농지 보전 부담금은 어느 정도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따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토지 실전반에서는 이런 내용을 따로 다루지 않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고, 이거는 어떤 지식이죠. 지식이라는 얘기 뭡니까? 그대로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지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토지 실전반은 이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접근해야 되죠. 어떤 경우가 또 돈이 되는 투자인지, 어떤 경우가 돈이 되고 안 되고 실패하는지, 이런 걸 아는 것이 우리가 토지 실전 투자반의 하나의 그 팁입니다. 팁들을 정리하는 것이 뭐 사례 분석이라든지 실전반이죠. 이런 내용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틈틈이 우리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까지 강의하면 어렵죠. 완전 뭐 고시공부도 아니고, 뭐 이거 달달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겠죠. 우리는 꼭 필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5년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5년 용도 변경하고 5년 경매했을 때 어떻게 된 거, 환급 받냐 못 받냐, 취소되는 게 뭐냐,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이 내용 한 번만 보고, 실전에 있을 때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정리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지혜죠.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넘어가면 좋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10년간, 20년간 변함이 없으면 암기하죠. 암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법이란 게 뭡니까? 자주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은 포화 상태 아닙니까? 어디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이 토지투자연구반이라든지 소개해서 사례문서 실전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어떻게 계산하고 취소 사유가 어떻게 되고 납부할 때 그런 얘기 했고, 두 번째는 기억으로 농업은 주택의 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말체험 용로 주택 부지의 감면 기준은 어디서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되는지 이게 있고, 지금 오늘은 무엇입니까? 이 농지 민원 사례집에서 20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농지 전용 용도 변경 승인 있죠? 농지 전용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이 5년이란 거. 5년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합니다. 실전 투자에서 아주 많이 실수합니다. 5년이란 거. 그거하고 우리가 경매 낙찰 받았을 때 농업인이었을 때 경매 낙찰 받는 거랑 비농업인일 때 경매 낙찰 받는 거. 이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해서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주 보시고 인사이트를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